TV 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쌀쌀한 아침, 치킨 먹기 좋은 날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어제 치킨 쿠폰 배달 깜짝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이비에게 아무리 아부를 해도 권한은 없다. 배우 지창욱 씨를 닮은 배우 지창욱 씨의 목소리를 닮은 PD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더니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2718님인데요. 지창욱으로 삼행시 할게요. 치킨 주세요. 자, 운 띄워주세요. 지구 최강의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창세기 이후 최고의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욱하기 전에 치킨 보내라. 뭐 아부에서 갑자기 그 협박으로 모두가 전환이 되네요. 네. 예. 근데 뭐 뉴스 보고 욱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로 욱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치킨 쿠폰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받으셨죠? 협박에 이렇게 굴복하면 됩니까? 네. 마음이 약해서. 네. 자, 이렇게 시선 집중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깜짝 이벤트가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다 보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자, 에이스탐 가시죠. 네, 어제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을 중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돈과 이해관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녹취록에 의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기소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수사 관련 보도는 쏟아지고 있는데 수사의 진척은 별로 없다, 이런 진단이었는데요. 네. 검찰이 우리 방송을 들으셨는지 어제 좀 바쁘셨어요.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도 안 돼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호화 고문단의 벽을 넘어서 구속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요 인물이죠.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게요. 미국으로 도피한 게 아니다. 곧 귀국해서 수사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수사기관보다 언론이 좀 발빨랐다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튼 한 얘기를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거론했다는 그분이 누군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김만배 씨 본인이 알 거다. 김만배 씨가 50억씩 7명에게 350억의 로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사실이다. 명단은 언론에 보도되고 국감장에서 나온 그 이름들을 예전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저는 김만배 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네. 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남욱 변호사의 등장, 제이비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근데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참 말의 홍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말의 홍수인데 물결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과 말이 충돌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말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물증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건데요. 검찰이 얼마만큼 확보했는지를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봐야지. 네.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라가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릴 것 같다. 그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김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게 돈과 이해관계를 따라가야 된다. 말을 따라가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윤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5억이라고 하는 게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그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걸 또 썼죠. 5억을 적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부터가 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나온 뉴스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녹취 당사자인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정영학 회계사. 예. 그분이 화천대유 전무 등 실무진도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다. 이런 뉴스가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좀 잘 찾아가서 진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보도 양태를 보면 말을 중개하고 있지 말을 검증을 또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인 측면이 있고요. 전략적인 결정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감 전에 지사직을 사퇴해서 국감장에 안 서면 피한다. 뭐 당연히 야당이 공세를 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목할 건 전략적인 결정 측면인데 자, 경기도 국감 날짜가 18일하고 20일입니다. 네. 18일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있고요. 20일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있는데 이 시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유동규 씨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같은 날 쏟아져 나온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이어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경찰과 대장동 수사 한 라인을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종합을 하면 대장동 수사가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러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정치적 수사의 부담을 줄이려면 대선 본선이 개시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마무리 국면의 첫 번째 결과물이 아마도 20일 전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유동규 씨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과 경기도 국감 일정이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점에 전략적으로 화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국감이 오히려 전면적 대응의 장으로 선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히려 성과랑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좀 지지자 결집의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국감장에서 벌어질 공방은 이재명 대 야당 의원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또 여대 야의 구도 속에서 국감의 어떤 공방이 진행이 될 테니까 여당 어떤 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뭐 결집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민초주심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K크라운님은 험난한 길에서 승부수를 던졌네요. 이런 평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8802님은 왜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특검 가야죠.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어제 대통령의 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 부분은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 말아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건 국회 의결사항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국회 전에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월권인 거죠. 그잖아요. 특검 발동을 의결을 하고 나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다음에 선택을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특검을 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8802님이 얘기하는 거는 특검을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응하지 않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그 시침을 앞으로 돌리면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할 때 야당은 또 왜 언급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특검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은 일단 그 국회에서 특검 의결을 하는지를 기다려보고 그 동안은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전 야당의 공세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경기도지사면서 여당 대선 후보로 국감장에 서는 거 사실은 좀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합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야당도 벼르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어제 그 대장동 1타 강사로 요즘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체포의 장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공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원조가 이재명 지사잖아요. 경기도 지사 때의 TV 토론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게 허위로 그러면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참 뒤 얘기다 그 얘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도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만나면 안 된다. 대선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잘못된 만남이다. 이러고 모두 다 비판을 했거든요. 4명의 후보가 다. 그러면 잘못된 만남인가요? 거꾸로 지금 대통령은 여당 소속 아닙니까? 네. 여당 당원이죠. 네. 그죠. 근데 여당 당원이 여당 대선 후보를 안 만나면 그것도 대선 개입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 그 선출된 여당 후보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네네네. 이렇게 몰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대선 가입이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삐딱하게도 볼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34년직이죠. 정성호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네. 거기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참고로 노무현 후보 당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가 되고 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죠. 그럼 전례는 다 있어요. 예.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후보가 캠프 공보 라인을 개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까지 대변인이 5명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김용남, 이두와 윤희석 대변인을 공보 특보로 옮겼고요. 네. 이상록 대변인을 홍보 특보로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변인은 김병민 대변인 단독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캠프에 있던 김기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보 부실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캠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을 줄여서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캠프 내에서 나왔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변인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서 혼선이 있었다는 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문제의 핵심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뭐가 핵심인가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 전남 선대위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의 번영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수십 년간 나와바리인 것처럼 해준 게 없지 않느냐. 나와바리란 말을 썼습니다. 네. 대선 예비 후보가 네. 일본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이나 영역을 뜻하는 일본말로 조폭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였는데 이걸 대선 예비 후보가 공개된 석상에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공보 라인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잖아요. 해명을 해야죠. 해명. 공보 라인 개편의 결정적 계기가 김용남 이제 전 대변인이군요. 전 대변인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뭐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네. 이런 말이라고 하던데 김용남 전 대변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써서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라는 말은 제가 비현실적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왜? 뿌리는 후보 본인한테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뽑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뭡니까? 염색밖에 없는데 염색을 할 거면 머리끝 염색만 하지 말고 뿌리 염색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촌철님들도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천사대교님이 대변인이 무슨 죄?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JL킴님도 밑에 사람 탓하는 거 조금 못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 박로스님은 캠프 이불 통일에도 본인의 입이 혼선이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사실 토론회나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이제 후보 본인의 입으로 불거진 논란을 언뜻 떠올려만 봐도 위장당원 문제 있었죠.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안 만들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그리고 또 가난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가난한 친구가 생라면 먹어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으로 불거진 논란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뿌리 염색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는 또 여기 보면서 윤석열 캠프 재편에서 최재형 캠프에 있던 김기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보 부실장으로 영입했다. 네. 여기에도 조금 밑줄이 그어지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사실 될까요? 이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김기철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뭐냐면 위상이나 파괴력이 아니라 최재형 최재형 전 있었던. 후보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할까요? 바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보시죠. 그러게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최종 후보와 함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한편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SNS에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1타 강사 영상을 올리면서 원 후보의 능력이 부럽기까지 하다. 원 후보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대설이 또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돌려가기인 것 같은데요. 아, 무슨 칭찬이 아닌가요? 원희룡 후보를 띄움으로써 다른 후보를 공격한다. 왜 그러냐면 원희룡 후보는 언제까지 도대체 뭐 학문 지민이 뭔 이런 얘기할 거냐라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유승민 후보를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네. 원희룡 후보를 띄우면 그 대비 효과로 유승민 후보는 지금 토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간접 메시지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돌려가기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JB가 뿌리 염색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TK님이 뿌리 염색해도 시간 지나면 본머리 색깔이 나옵니다. 계속해야죠.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승민 원희룡 얘기했는데 사실 또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토론 끝나고 나서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싸웠다. 네, 뭐 천공스승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아무튼 원희룡 후보는 이런 칭찬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제주도에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속 논란 말고 정책 토론이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 세계일보가 윤석열 장모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오늘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검찰이 그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문을 조회한 직원을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인데 수사정보 정책관실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 문건은 지난해 3월경에 작성이 됐는데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주목할 점은 그 직원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라는 게 지금 역시 주목거리인데요.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엔 2가지 의미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시 정책관이 누굽니까?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고발 사주 내용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 문건은 말 그대로 윤석열 당시 총장 장모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와 장모 문건에서는 뭐냐면 당시 검찰총장 가족 문제가 교집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다른 곳도 아니고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겹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건 폭로 후에 검찰이 내놓은 해명이 국회 언론 대응 차원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체로 기획조정실을 지목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사적인 내용의 범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업무 외의 영역에 동원이 됐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의문은 이 모든 게 그러면 정말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독단적 판단이었던 것이냐 이걸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같은 물음표가 뜨는 셈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명쾌한 답이 나올까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장모가 연루된 판결문을 열람하고 문건을 작성했다.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보고용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또 외부로 유출이 돼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언론 대응 차원이었다는 것도 해석이 지금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누구 손을 거쳐 갔는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네, 요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